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누구나 추첨제 100%로 청약을 할 수 있는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분양 일정하고 평면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당첨되고 동호수까지 보고 취소를 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청약 통장 없으신 분들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넣어보시고 동호수까지 보고 결정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여기 아파트 분양이 모두 끝났죠. 6월 초쯤에 여기 계약을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 분양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6월 중순이나 말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때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가 100% 아파트보단 비싸게 나올 거예요. 주변 시세를 고려해 봤을 때 대략적으로 84 타입이 9억 전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딱히 분양가 제한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분양가가 높게 측정될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기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거고요. 여기 동탄역 주변의 입지는 아시다시피 이미 SRT가 지나고 있고 GTX-A 들어오고 동탄 트램 들어오고 인덕원까지 갈 수 있는 인동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이 정말 좋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있고 동탄 테크노밸리,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까지 갖춘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사이로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여기를 지하로 내리고 그 위에는 공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교통이 개선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활 환경까지도 많이 개선이 되겠죠. 여기는 아파트 531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323실, 그리고 나머지는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조감도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3개 동이 아파트 동이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보이는 게 오피스텔만 들어가는 동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상업시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이미 지하 1층에는 영화관이 들어오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상복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슬리퍼만 신고 영화를 보러 가실 수가 있죠. 주변 입지를 봤을 때 이 상업시설도 나름 메리트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는 7월 달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괜찮은지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여기는 지하 6층부터 지상 49층까지로 상당히 층이 높이 올라갑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101, 102, 103동 아파트동이고요. 그리고 104동은 오피스텔동, 105동은 상업시설동입니다. 자, 여기 지하 1층에 영화관이 들어가게 되고 위쪽에는 섹션 오피스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자, 향을 보면 오피스텔동 같은 경우는 남서양,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7호 라인, 이 7호 라인이 75 타입인데 여기는 북향으로 빠집니다. 아무래도 북향은 많이 선호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백사동 지하 1층에 들어오는데 여기는 다행히도 오피스텔 거주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아파트 단지랑 같이 있는 오피스텔은 그 아파트 거주민분들만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오피스텔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개의 커뮤니티는 이용을 못해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스크린 골프장이나 목욕탕, 사우나실 이런 것들은 다 이용이 가능합니다. 커뮤니티 시설에 수영장 있는 건 봤어도 이런 목욕탕이 있는 건 처음 보네요. 커뮤니티는 이런 식으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작은 도서관, 맘스테이션, 어린이집, 경로당은 오피스텔 입주민은 사용할 수 없다고 나와 있네요. 다음으로 이 아파트랑 오피스텔의 차이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파트가 더 좋기 때문에 이 자격 조건들이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자, 청약 조건을 보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이고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거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전국에 거주하시는 만 19세 이상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죠. 다주택자도 상관없고 세대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첨자 선정 방식을 보면 8호 이하에서는 100% 가점, 그리고 8호 초과에서는 50% 추첨제가 있긴 하지만 물량 자체가 거의 없죠. 그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100% 추첨제로 이뤄집니다. 자, 전매 기간도 아파트는 10년, 하지만 오피스텔은 등기 치고 나서 가능합니다. 이 오피스텔이 만약에 100실 이하였으면은 바로 전매가 가능했을 텐데 100실이 초과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한 3,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거주 의무 기간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5년에 붙지만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 기간이 없어서 바로 입주 시점에 전세나 월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조건에서도 차이 나는데 이 대출 조건이 지금은 중도금 대출을 말하는 것 같네요. 자, 중도금 대출은 최대 40%까지 나오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60%까지 나옵니다. 나중에 잔금 대출 실행할 때는 LTV 최대 70%까지 나올 수 있고요. 아파트는 40%가 맥시멈입니다. 15억이 초과하게 되면 대출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리고 중도금 대출 이자는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자 후불제, 오피스텔은 전액을 무이자로 해줍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 여부를 보면 당연히 아파트는 주택수로 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이 주거용 오피스텔이든 상업용 오피스텔이든 청약 시에는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부분에서는 주택수로 들어가고요. 그 부분이 많이들 헷갈리실 텐데 잘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1주택자분들이 청약할 때는 처분 조건이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의무가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처분 조건 서약하실 필요도 없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프리미엄을 보면 자, 주거 상업 복합 대단지, 아파트 오피스텔 상업시설이 싹 다 들어가죠. 여기 거주하시면서 바로 앞에 오피스에 직장 다니면 정말 좋겠죠.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밥 먹을 수도 있고 뭐 지하 1층 가서 영화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탄역의 이제 교통호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통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이 평면은 어떻게 나왔는지 뒤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이 오피스텔이 비싸게 나온 만큼 당연히 마감재는 고급진 걸로 사용을 해줘야죠. 아마 아파트보다도 좀 더 고급진 마감재를 사용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청약 노리시는 분들은 이 오피스텔을 갖고 있어도 청약에 계속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투자용으로 이거 갖고 계시면서 청약을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있죠. 보통은 커뮤니티 사용을 못 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오피스텔 거주자분들도 일부 커뮤니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드디어 평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호 5A 타입부터 보면 43실이고요. 자, 북향으로 들어오죠. 북향으로 거실에서 북향, 침실 2, 침실 1에서도 다 북향으로 들어옵니다. 주방에서만 일부 서향이 들어오고요. 향만 보면 최악이죠. 가장 기피하는 서향하고 북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 2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은 평형인데도 알차게 드레스룸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75 타입이 가장 인기가 덜 하겠죠. 다음으로 845A 타입 보겠습니다. 5A 타입은 92실이고요.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향은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마통풍이 되는 구조고 주방은 D자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84 타입이랑 오피스텔 84 타입이랑 사이즈 자체가 다르죠. 그 이유는 서비스 면적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더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이들 비교하시는 게 아파트 59 타입이랑 오피스텔 84 타입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이즈는 아파트 2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845B 타입은 188실로 가장 많은 호실을 배정합니다. 자, 여기 평면도를 보면 3베이 타워형으로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마통풍은 안 되고 여기 주방을 통해서 살짝 빗겨서 통풍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 3개에 화장실 2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향을 보면 남동향하고 남서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분양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자,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 오피스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가 일단 여기에 위치하죠. 여기랑 비슷한 입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오피스텔을 보겠습니다. 자, 매매로 놓고 가장 큰 사이즈. 가격 순으로 정렬해 보면 가장 저렴한 건 9억 정도에 나와 있죠. 탑층 기준에서 9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매물은 10억이 넘고요. 여기 불러지는 호가보다는 저렴하게 나올 겁니다. 아마 9억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9억에 나오더라도 메리트가 있는 게 여기 보면은 이 평면보다는 아무래도 동탄 대방 디에트르 평면이 훨씬 더 낫죠. 여기는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호가만큼 나오더라도 솔직히 투자로서 메리트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작은 타입을 보면 전용 5구 타입이 뭐 저렴한 건 4억 8천부터 비싼 건 7억까지도 나와 있네요. 이거 평면도를 보면 뭐 투룸 형태로 나와 있네요. 막 방 하나에 화장실 하나로 나와 있습니다. 평면도가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일단 입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상당히 많이 붙은 걸 알 수가 있죠. 가장 많이 붙은 건 역시 평수가 큰 84 타입이 가장 많이 붙었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타입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23 정도 사이즈. 여기는 프리미엄이 많이 안 붙었죠. 이래서 소형 오피스텔이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수익형으로는 가치가 있을지 몰라도 시세 차익용으로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소형 오피스텔은 나중에 팔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최대한 방 3개, 화장실 2개로 보시고 입지가 정말 좋다고 하면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를 최소한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 동탄역 디에트르 퍼스티지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다시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